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지만 요란했던 1년 전에 비해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인된 부작용은 없습니다. 근거 없는 여러 괴담에 대한 대가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와 함께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밥상 위의 수산물을 과연 먹어도 되느냐, 이게 가장 큰 신경 썼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당시에는 어민들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수산물 매출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수산물 매출 동향을 봤더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산물 매출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도 방류 이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의 말을 들어봤더니 1년이 지난 현재 일본 오염수 관련 질문을 하는 손님은 없고요. 오히려 일본산 맛이 더 좋다면서 일부러 찾는 손님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를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특히 도미나 일본산 줄무늬 전갱이 이런 것들을 일본산이고 아시면서 그냥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정부가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논의 초반부터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금지는 구별해야 한다면서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계획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세슘 우럭과 같은 의혹은 하지만 계속돼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 기준은 국제적 기준보다 10배 이상 더 엄격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당시 민주당이나 다른 반대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곧장 이 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에 따르면요. 후쿠시마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돌아 4, 5년에서 길면 10년 뒤에나 우리 해역에 유입됩니다. 유입된 뒤 우리 바다에 미칠 영향도 현재 방사능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영향이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 사유 중 하나가 후쿠시마 방류수였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14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서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청원이었죠. 해당 청원인은 탄핵 사유 5가지 가운데 하나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조를 들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한 건데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선 맞는 탄핵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 보니까 1조 5천억 원 정도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난 1년간 우리 국민들이 참 차분하게 잘 대응을 했고, 그래서 괴담이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이게 잘 먹히진 않은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네, 이른바 광우병과 사드 괴담의 학습 효과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고 했고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된 전자파의 몸이 튀겨진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광우병 환자나 성주의 전자파 피해자 모두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괴담 유포와 선동에 앞장섰던 인사들 가운데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례 역시 없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한 점검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광우병, 사드 마찬가지로 누구도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이 오염수까지 같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